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인데, 그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양성하는지 그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머리를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의미에서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질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내는 퀴즈가 이겁니다. 자, 숲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쩍 소리 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리가 난 것이냐 안 난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는데, 이게 하프타식 강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1대1로 짝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제가 편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긴 분은,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분은 소리가 난 것이다, 진 분은 소리가 안 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정하셔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시는데, 시간은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실컷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서 왜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실 분 있나요? 자기 주장을 하실 분 있나요? 이런 분위기는 또 뭐죠? 네, 좋습니다. 소리가 안 예, 소리 손 들라고 하시는데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마이크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도 자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리가 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이분의 생각을 좀 반박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좀 제시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네. 우리가 보통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나서 나한테 들려서 이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 퀴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참 많이 내는 퀴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내 앞에서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양해 말씀드리면, 유대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종교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라라든가, 제가 단어를 쓸 때 토라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예배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신이라는 단어를 좀 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 유대인 아닙니다. 예, 아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종교 교육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유대 교육은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혹시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17년 동안 유대 교육을 공부해봤지만 우리가 유대 교육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배움에 대한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떤 그 랍비가 마을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여러분은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용사, 군인, 경찰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다. 교사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그 커뮤니티가 있는 곳마다, 유대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의무교육을 시켜요. 그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의무교육은 우리나라는 그 의무교육 된 지 그렇게 오래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2000년 이전부터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그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외국인들 중에 거의 이름난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수단화시키고 있죠. 돈을 버는 수단, 자격증을 따는 수단, 대학 입시의 수단,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과 유대교육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단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삼을 때만 교육의 원래 본질에 가깝게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 타려고 공부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세요? 부자 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교육을 자기들의 모토로 삼습니다. 심지어 인정되기 직전까지도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움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를 배움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외에 유대인들이 교육을 그들의 신앙성에 녹여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목적으로 삼았느냐, 그 연원을 말씀드리면 성전 예배 때문에 그래요. AD 70년경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성전조차 다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항상 거기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그 613개의 계명 중에는 성전 예배에 대한 그 계명이 한 200가지, 30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613개 계명 중에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200~300개는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유 잘 됐네. 이제 성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잘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습니다.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내가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 순서들 있잖아요. 뭐 희생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또 뭐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이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의 한 형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하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신앙 속에 이 교육을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AD 130년경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그들의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토라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의 구약 성경이고요. 또 더 자세히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가르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왜 걸렸냐면 로마 당국이 이스라엘을 정복기가 다스리는데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토라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만약 하다가 걸리면 사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랍비 아키바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근데 옆에서 어떤 유대인이 그럽니다. 만약 로마 당국에 걸려가지고 사형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랍비 아키바가
아니다. 유대 민족은 토라 공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여우의 예화를 들어줍니다. 여우가 강둑을 걷고 있는데 이 강에 물고기들이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보고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 너희들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같이 살자. 너희들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약간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는 야 바보야, 이 안에서도 위험한데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토라 공부고요, 물고기는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물고기처럼 절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교육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5배가 큽니다. 인구는 거기 한 800만인데 우리는 5천만이니까 거기도 한 5분의 1, 이스라엘의 5분의 1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1948년에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고 거기는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동시대에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세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있어요. 세 대륙이라면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만나는 그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외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라는 게 참 좋은 이치기도 하지만 이 힘이 약할 때는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뭐 지하자는 없고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만이 살 것이다. 인재를 양성해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 교실과 우리 한국 교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그래서 유대인 교실을 보니까 막 서로 질문하려고 이렇게 손드는 건지 아니면 답을 하려고 손드는 건지 어쨌든 교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우리 교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조용해요. 네, 질문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문 안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유대 교실을 이렇게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EBS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את המתכת, למשל אלומיניום, קוראים לה אלומיניום, את המתכת נחושת קוראים לה נחושת. למה לכולם לא קוראים ברזלים? אני. בסדר? זה אצבע בלבד. אריאל. עופרה. יפה מאוד, אריאל. אמרתי לה. שלך, עידו. שהן נמצאות בתוך אבנים, יפה עם מאוד. כל מיני חומרים. האם אתה יודע בתוך מים נמצאות? בואו נתוך לדבר על 10. שב יפה. אין טכנולוגיה בתוך. רגע. 원래 이렇게 수업 시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들 질문도 알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더 질문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더 대답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손도 들어라 막 이래요. זה טוב מאוד שהילדים משתתפים, הם מספרים סיפורים מכל מיני דברים שהם לומדים בעולם שלהם. סך הכל המטרה היא שהם ייהנו ויספרו מה שהם יודעים. 네, 동영상을 보셨죠?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말수가 줄어들고 이제 주입식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우리의 대학교 교실은 어떤지 한번 동영상을 EBS 촬영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바로 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B가 A부터 주는 거. 근데 이게 아마 침묵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기는 보통의 대학 강의실입니다. 헷갈렸어요. 시행은 자체로 교수의 말을 경청하거나 열심히 받아 적을 뿐 이렇게 내용을 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용을 다 봐야 시험이 끝나는 거고 원래 강의실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합니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한 구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기 전에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업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교수도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그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게 가장 많이 두려웠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을까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좋은 선배였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해서 약간 수업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